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파란 음봉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경기 민감주를 제외하고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할 수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시장 정말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카오가 4%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 4.7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에 따라서 정말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시장, 아직까지도 내 계좌에 있는 내 포트만 지키고 있는데 급급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런 방향들을 세워드릴 테니까요. 마감 2박 60분의 승부와 새롭게 2022년 또 시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출발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 임상현의 오늘장 특징주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위원님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부터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시장 점검도 해주시고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잖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또 오늘장에서 특징주도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난 미국 증시 양적 긴축 발언이 있었죠. 이제 이 부분들은 보통 이제 미국 경제에서는 이제 4단계로 합니다. 첫 번째는 양적 완화, 두 번째는 테이퍼링, 세 번째는 금리 인상, 네 번째가 양적 기축 완화인데 일단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일시적인 어떤 발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 모습이 이제 코스닥 차트의 모습. 그러니까 역해된 숄더의 이제 어깨 모양의 지지선들. 왼쪽에는 거래소 차트고요. 오른쪽에 코스닥 차트인데 추세선을 보면은 가바닥 추세선에 걸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낙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은 현재 조선주의 반등이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반등이 좋아졌고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경기 민감주죠. 같이 하락을 좀 해줬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한네트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 컴퓨터 지주 계열사인데 올림픽 CBDC 다시 말해서 중앙화폐 발행 이런 모멘텀 때문에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6월까지 이제 그라운드엑스에서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엑스에서 연합해서 테스트 기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움직여주고 있는데 KCT, KCS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후발적으로 보면은 한국전자금융 아직 오름이 좀 덜하죠.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푸른 기술도 차트적으로 보면 약간 덜 올라왔죠.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일 알루미늄 두 번째 부분들은 특징주 부분들은 조일 알루미늄입니다. 오늘 장중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는데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양극박 현재 이 생산에 관련된 모멘텀들인데 오늘 뉴스가 나와서 양극박 소재 계약 체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양극재에 들어간 것은 알루미늄 박이고 현재 음극재에 들어간 것은 동박인데 양극재 관련된 모멘텀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일단 국제 알루미늄가 현재 급등세도 있고 해서 이쪽 관련된 종목분들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후발주로는 현재 DI 동일, 동박, 그다음에 순수 알루미늄 제조 업체인 남선 알루미늄,
그다음에 뭐 사마 알루미늄 이런 종목군도 좀 괜찮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그 또 하나 이제 관심주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이제 특징주 보는 것은 이제 코이즈인데 2차 전지 양극재 첨가 업체 모멘텀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21선까지 지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정치인 관련주도 좀 포함이 됐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나노 산화물 생성 기술 관련된 모멘텀들인데 신규로 여기에 접근하려면은 2, 3일 숨고르기가 되고 투약 경고가 풀리면은 한번 상승도 이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월요일 날 또 한국 BNC를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월요일 날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수익 중이실 것 같은데 한국 BNC 리뷰도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은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까요? 예, 한국 BNC 부분들은 그 현재 최근에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대만에서 골든바이오텍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임상 이상 성공 소식, FDA 임상 이상 성공 소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14일까지는 97.9%의 재활 치료 효과, 28일까지는 100%의 놀라운 치료 효과, 이것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변동폭 격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임상 실패로 알고 투매가 한번 나왔었고 아니다는 걸 알면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트로 보면은 추세 하단선, 그다음에 추세 상단선 지금 이렇게 걸려지고 있죠. 그래서 완만한 저항배열이 시작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5일선 매매 원칙이고 목표가는 뭐 4만 원 정도 체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내일장의 특징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은 SS중공업입니다. SS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최근에 조선주 업황이 상당히 좋았죠. 최근에 유가 고공 행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FI LNG 선박에 대한 발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SS중공업은 현재 그 대우조선해양 주요 거래처 안정적인 수주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매출은 크게 증가되지 않았지만은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어 측면에서 제시를 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차트로 보면은 이제 상승 삿발 형태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 쉬어졌던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상승 삿발형은 출발 신호입니다. 그리고 완만하게 이 박스권을 좀 돌파를 좀 해주고 있는 상인데 연달아 거래량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에서 한번 슈팅이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종가는 현재 종가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 그다음에 플러스 10%는 익절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에 대한 연관된 종목으로서 이제 SS 엔진, HS 엔진,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분들이 이제 동시에 좀 떠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STX 중공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분석까지도 앞으로도 쭉 도와주실 거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입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시장에서 특징적인 테마 그리고 도전 종목들도 있죠.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상당히 지금 좀 힘든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조정을 최재원 위원님이 예상을 하셨으니까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고 삼아야 되는 구간인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시장은 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렸었죠.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듯이 2960을 지키고 반등한 시점부터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으니까 이제 쌍바닥을 만들러 우리 고양이를 그려주러 내려올 확률이 얼만큼 더 높아졌는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엊그제까지만 해도 거의 뭐 7대3, 8대까지 높아졌다가 어제가 이제 마지막 중요한 날이었는데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그냥 이제 사실상 거의 99% 고양이를 완성하러 내려올 거다가 정해졌고요. 네. 아직 저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아직 저점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여기서 저점이면 좋겠죠. 고양이가 살짝 좀 덜 완성되긴 했지만 저점이면 좋겠지만 저점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아직까지는 좀 하방 여력이 있고 고양이가 완전히 그림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서야 바닥을 조금 이렇게 다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손을 번쩍 들기 위해서는 고양이 얼굴이 완성되고 이렇게 바닥을 좀 횡보를 해주면 그때서야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좀 내리게 된 원인에는 이제 어제 새벽에 발표된 FOMC 12월 FOMC 회의록이 있죠. 네. 일단은 금리 인상, 지난번 FOMC 때는 금리 인상부터 테이퍼링 가속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회의록에는 그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양적 긴축이 뭐냐면 이제 양적 완화는 채권을 이제 연준이 막 사들여 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파는 겁니다. 테이퍼링이랑도 다르고 금리 인상이랑도 달라요. 어떻게 보면 초강수인데 그 초강수를 연준의 이제 FOMC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좀 강하게 주장을 했다. 꼭 필요하다.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회의록에 써 있었고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안 써 있었어요. 정해지진 않았다고 써 있었고 다만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시점으로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직후부터는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적혀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회의록 안에서도 어투도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굉장히 시장의 악재라고 생각이 돼요. 악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좀 증시가 내려주는 거고요. 미국 증시는 정말 가파르게 내리고 있어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애초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조정을 세게 받고 있지는 않다. 애초에 좀 차트 흐름상 예상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제가 쌍바닥 찍으러 와서 고양이 얼굴 완성하러 오면은 뭐라고 했었죠? 겁내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닥 갱신할 확률 거의 없고요. 그냥 고양이만 적당히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나 저러나 코스피는 3,100을 한 번은 넘을 거예요. 넘을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조정을 받는다면은 오히려 대형주들의 좀 추가 매수 기회나 아니면 신규 진입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저점이라고 하기에는 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그동안 많이 상승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도전 백전백승 함께 하시면서 하루에 5%씩이라도 요즘엔 장중에 또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챙겨 가시면서 안전하게 계좌를 잘 지키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3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고요. 실시간으로 또 궁금하신 점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2가지 테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탈모와 디지털 화폐 이렇게 2가지 테마를 준비하셨는데요. 이 2가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위원님에게 질문 드려보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탈모인데요. 이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후보들이 계속해서 탈모 정책에 관련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한가 기록을 하기도 했었죠.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은 종목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은 고죠. 고입니다. 고군요. 네.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를 말씀해 주셔서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전에 이제 TS 트릴리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에 상한가를 갔을 때 제가 이 탈모의 테마를 좀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TS 트릴리온을 말을 하면서 TS 샴푸 모델이 GD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탈모는 절대 단기적인 테마일 수가 없습니다. 전 인류의 고민, 전 인류의 골칫거리 바로 탈모인데 정말 탈모만 완전히 치료할 수 있으면 전 세계 일론 머스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도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갖고 있고 골치를 앓고 있고 또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비싼 돈도 절대 아끼지 않는 그런 테마기 때문에 단발성 테마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이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 인류의 고민이다라고 말을 했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뿜어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쫓아가기는 조금 애매해요. 이미 좀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 첫 시세는 이미 여기서 나온 거고요. 조정 후에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은 코이즈나 BK탑스랑 좀 비슷한 흐름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쫓아가기에는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종목을 봐보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탈모 관련주 뭐가 있냐 하면은 인산가라는 네.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첫 반등 시세예요. 첫 반등 시세. 아마도 여기 지지라인인 것 같은데 지지라인 잘 지켜주고 살짝 지수 때문에 밀렸다가 요즘 다 차트가 이래요. 지수 때문에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서주고 지지라인 확인하고 급등. 요즘 차트가 다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한 2,040원 정도가 지지라인인 것 같고요. 지지라인을 지키고 나온 첫 반등입니다. 첫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시세는 뭐다? 절대 겁내지 마시라. 조정 시 그냥 풀매수.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면 네. 또 한동안 테마주 장세일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인상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TS 트릴리온이 못 갈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들어가실 수 있는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 네. 때문에 만약에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아서 여기 정도까지만 내려와 준다면 좀 받아볼 만한데 사실은 쉽지 않아 보여요.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고 일단은 TS 트릴리온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인상가를 보자. 그리고 프롬바이오, 위더스 제약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프롬바이오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근거가 너무 없어요. 이거를 뭐 괜찮다 안 괜찮다라고 말을 하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다만 오늘 뭐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좀 돌파를 해줬다. 다만 이 저항 라인은 그냥 말 그대로 단기적인 저항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네. 거래량이 없고 그냥 비교해봤을 때 나쁘지 않은 거래량이 터져주었으니까 이 종목 역시도 단기적으로 돌파한 자리를 지켜준다면 너무 낮는데? 잠시만요. 단기적으로 돌파한 자리를 지켜만 준다면 한 11,250원, 한 11,300원 정도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재급등이 가능하니까 뭐 모르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TS 트릴리온처럼 급등할지 그렇기 때문에 프롬바이오는 좀 신규 상장주라 근거가 좀 부족하지만 일단 오늘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테마도 나쁘지 않으니까 지켜보자. 그리고 네. 기준은 11,2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진짜 위원님 너무 대단하신 게 12월 8일에 저희 방송에서 탈모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그때 맞습니다. 모비라이랑 탈모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냥 좀 재미있는 테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TS 트릴리온 그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상한가까지 또 기록을 하고 이거래 연속 급등이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정치 쪽으로 가게 되면서 대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간을 좀 대선 전까지는 계속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때까지는 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네. 위더스잭인가 프롬바이오인가 인상가인가 세 회사 중에 하나가 네. 뭘 만들었는데 그게 뭐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말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종목을 좀 위주로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선 때까지 다 탈모라 아니 아니 뭐 대선- 임플란트도 이제 네. 건강보험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계속 지금 이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보시는지 대선까지는 이슈가 계속 되겠지만 그때 차트의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제 한 번에 파동이 끝나고 나서 조정을 다시 받다가 탈모는 또 언제든지 네. 누군가 고민이 있으면 또 만들어내니까 네. 언제든지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역시 오늘 탈모 테마로 하나 알 수 있는 건 대선 주자도 탈모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니 위원님 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젊으시고 없다. 뭐 이렇게 할수 젊으시고 있겠습니다. 머리숱도 많아 보이시는데 이 탈모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적중이 틀리지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탈모 테마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보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종목별로 대응 전략도 저희가 다르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이미 미리 이런 종목의 움직임을 예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백전백승 계속 잘 따라오시고 수익도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디지털 화폐 테마 가지고 나오셨는데 뭐 중국에서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로 만든다라는 소식 때문이겠죠? 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 때까지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당연히 고입니다. 네네, 이유 좀 들어볼게요. 배가 너무 아파요. 이거 정말 배가 너무 아픈데 화장실 가세요. 아니. 왜 갑자기 배가 이 아프시다고? 테마가 이 이슈가 디지털 화폐 네.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로 만들겠다는 이슈가 굉장히 오래된 이슈예요. 네. 오래된 이슈에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면 한 여기 지지라인 언저리부터 좀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이게 쏙 이탈해 버리더라고요. 여기를 여 아래로 쏙 이탈해 버려서 이거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싶었는데 이 바닥권에서 지지받는 거를 놓쳐버렸어요. 이거를 지지받는 걸 확인했으면 좀 어떻게 잘 공략을 해봤을 텐데 이미
지지 다 받을 거 받고 아. 한 번에 돌파를 해버려가지고 첫 시세에 초입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역시 첫 시세입니다.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한동안은 상승세 이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조정 시 그냥 겁내지 말고 매수하시면 괜찮다. 이거는 뭐 물려도 물린 게 아니다라고 좀 할 수 있는 테마인 것 같고요. 지금 한네트 보신 걸까요? 네, 지금은 한네트를 보고 네네. 있죠. 근데 이따가 차트를 다른 종목들 차트를 다 보여드릴 텐데 네. 다 똑같아요. 로지시스가 있고요, KCS가 있고요. 근데 같은 종목 아니에요. 여러분 다 다른 종목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다르죠. 그리고 K사인 있고요. 그 다음에 KCT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골라 잡으시면 돼요. 다 똑같습니다, 차트가. 그러니까 그냥 이름 마음에 드는 거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내일 정도 돼서 조정 폭이나 좀 이런 것들이 큰 종목들, 그러니까 조정 폭이 큰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유난히. 네. 그러면 조정 시 매수 관점이니까 조정을 많이 받는 게 더 좋은 거겠죠?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정 폭이 큰, 오히려 내일 봤는데 변동성이 아래로도 더 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옳은 공략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디지털 화폐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지만 다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시장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 그냥 급등이 나오는 거 쳐다만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조정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테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테마 급등하는 종목들 찾아봤고요.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두 테마 다 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문의사항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 톡방으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전백승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오늘도 또 하나의 승이 나왔습니다. 운영 원칙부터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고요. 또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고요.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다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자, 오늘 45전 31승으로 한 개의 승을 더 챙겨갑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저희가 승을 안 챙겨간 종목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종목들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승을 챙겨갔습니다. 지금 코데즈 컴바인, 남북경협주 담겨 있고요.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리오프닝주들도 담겨 있습니다. 세 종목 다 오늘 상승을 했더라고요. 동국제강도 철강주들의 급등 나오면서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조만간 승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K 이노엔 조정 종목으로 담겨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웅진싱크빅, 아스트, 아난티 담겨있는 가운데 오늘 NFC가 승을 챙겨갑니다. NFC 두 번째 도전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승을 또 챙겨간 종목이 됐습니다. NFC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파인텍, 롯데케미칼, HMM, 넵튠, 그리고 어제 편입된 EDGC까지 지금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45전 31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전 종목들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NFC가 드디어 승을 챙겨갔습니다. 두 번째 NFC는 접근을 한 거였는데 중간에 조금 마음이 졸이기도 했었던 종목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승을 또 챙겨갔습니다. 리뷰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NFC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언젠간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언젠간 크게 오를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 저항라인도 돌파를 못했고 거래량 크게 보시면 뭐 없죠. 큰 거래량도 안 일어나고 그렇지만 단기 박스 안에서 박스 중단이나 하단 정도에서 매수를 하면은 꼭 이렇게 박스 상단까지는 올라와 주니까 이게 내려가려고 만드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절대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박스권 중단 하단 내려오면은 그냥 겁내지 말고 매수하기 참 좋다. 좋은 종목이다. 여러 번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도 역시 박스권 중단점에 잡아가지고 고생 좀 하다가 어젠가 한호가 차이로 승을 안 챙겨줬다가 네네. 오늘은 또 한호가를 더 넘어주면서 좀 깔끔하게 승을 챙기고 내려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좋아야 되는지 안 좋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내려온다면 또 겁도 없이 여기 내려온다면 다시 들어가서 혼내줄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제 좀 증시가 많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 또 백전백승 종목들도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근데 많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몇 종목 빼고
경우는 다 상승이었었고 지금 보이는 게 EDGC가 장중에 또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래 꼬리 달고 계속 위로 뻗고 있는데 이 종목도 고수승을 챙겨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EDGC는 오늘 뭐 장중에 한 5% 밀리나 싶더니 네. 지금 거의 보합이죠. 네. 완전 멋있는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고 뭐 멜빵 바지 캔들 뭐 바지를 내렸다가 다 씹고 있는 그런 이게 형태의 멜빵 바지 캔들인가요? 뭐 유튜버 어떤 타 유튜버가 그렇게 부르던데 네. 멜빵 바지 캔들이 나와주면서 뭐 이것은 오늘 장마감까지는 안 되겠구나. 네.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도 보여지고요. 막 올라갑니다. 네, 이제 보합 막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고 네.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동국제강이 드디어 그 좀 강하게 물렸었는데 동국제강이 좀 다시 올라와 주면서 이제 이것도 역시 또 다음 주 정도면 한 번 정도 이제 양봉을 한번 쭉 뻗어주면 승입니다. 이것도 승을 챙겨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운스토리 중요 지지라인 부근에서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거는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뭐 장대 양봉 2개 정도는 보고 매도하셔도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네. 뭐 일단은 그리고 아난티 파라다이스 둘 다 나쁘지 않아요. 현재 뭐 지지라인 잘 지켜주고 있고 이건 역시도 아마 올림픽쯤에 뭔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 뭔가 발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카더라 통신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남북 경협주는 올해 상반기에 가장 핫한 테마가 될 수도 있는 테마입니다. 가능성이 네. 충분하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적으로 웅진 싱크빅 이거 있는데 윤석열 후보 관련주죠. 근데 윤석열 후보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저번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큰 거래량이 터진 자리들 말씀드리면서 이거 물량 정리 아니고 오히려 매수 또 많이 했다 여기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걱정되는 게 넵튠인 것 같아요. 넵튠은 오히려 아닙니다. 이거 어제 딱 그래요? 제가 이거 어제 그려놓은 그림이죠. 어제 그려놓은 그림으로 네. 돌파했다가 지켜주는 싶더니 바로 깨버렸다. 네. 그렇지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다. 지금 딱 정확히 이 자리에 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올라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롯데케미칼은 이제 많이 안 롯데케미칼. 했던 것 같아요. 네, 롯데케미칼을 좀 보려고 했는데 이건 역시도 돌파해서 지지를 잘 받나 싶더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지지 박스 라인이고요. 여기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이 정도 길이 정도 되는 장대 양봉이 나와줄 거기 장대 양봉보다는 그냥 상승 흐름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뭐 승을 챙겨가기에 크게 부담이 있는 테마는 아닌데 사실 시가총액이 좀 있긴 하지만 빨리 승을 챙겨가려고 갖고 온 종목이란 말이죠. 네. 근데 빨리 승을 챙겨가려고 갖고 온 종목인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뭐 넵튠 뭐 그다음에 EDGC는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네. 빠르게 챙겨가려고 한 종목들이 오히려 좀 천천히 가면서 조금 이거 다음 주까지 10종목 아래로 떨굴 수 있을까 종목 숫자를 내릴 수 있을까 조금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렇지만 증시가 괜찮을 거니까 이 종목들도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전부 다 승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HMM 한 종목만 더 볼까요? HMM. 우리 흠슬라 네. 오늘 좀 4% 정도 밀렸습니다. 이거 꼴인 줄 알았네요. 예전에 그려놓은 건데 네. 장대 꼬리를 다룬다. 4% 정도 밀렸는데 이거 역시도 뭐 여기가 좀 강한 지지라인 부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좀 밀렸는데 이전에도 사실 살짝 밀렸다가 바로 올라와주는 지지 밴드를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올라와주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와주었고요. 벌써 이게 두 번째 오늘이 살짝 뭐 이거 이탈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한 세 번째 정도라고 보여지고 요즘 트렌드예요. 이렇게 살짝 이탈하는 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탈했다고 보여지지 않고 뭐 거래량도 뭐 의미 있게 보이진 않으니까 뭐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이 있는 흐름은 아니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시면 또 언젠가 매도를 걸어놓고 보면은 매도가 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우리 홈슬라는 굉장히 전망이 괜찮아 보여요. 전망이 괜찮아 보이고 막 전망이 괜찮다는 게 여기서 갑자기 쭉쭉 올라가서 막 7만 원, 8만 원 간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옛날에 이때 기대를 하셨죠. 근데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정을 받았으니까 강한 반등 흐름 정도는 나와줄 법하다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어제 오늘 강세가 좀 나타났잖아요. 네. 이제 메타버스 게임 이런 쪽보다는 그런 쪽들로 봐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가
말일인가 올해 말일인가 이 특집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올해의 테마 역시도 메타버스 가져가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메타버스랑 NFT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을 거고 세계의 돈의 흐름을 절대 못 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증시가 이렇다 보고 이렇게 좀 많이 올랐잖아요. 평소에 네. 조정을 좀 받았고 증시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 딱 주목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증시가 올라갈 때는 항상 반도체가 주도를 하니까. 다만 또 어느샌가 올라가서 안정권에서 횡보를 좀 하다 보면은 또 테마주 장세가 돌아오면은 게임주,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이 올라올 거고 사실 넵튠만 보더라도 차트상 전혀 나쁘지 않아요. 당장 그래요? 내일 장대양봉을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이기 때문에 오. 게임주들 역시 제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전 종목들 체크를 해봤고요. 또 시장 전망까지 알아봤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더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종목들을 좀 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방향 찾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방으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 함께 하셨고요. 잠시 시장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낙폭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1.18% 정도의 하락세, 그리고 포인트로는 2,919.23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낙폭이 상당히 깊고요. 3% 가까이, 나스닥도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980.60포인트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감장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함께 해주시고요. 한 5분 정도 동시효과 구간, 이제 정말 마감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이어집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또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 좀 분석도 해주십니다. 위원님 연결부터 해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시장이 좀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제 점검해 주시기로는 시장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다고 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분석을 해 주실지 궁금한데 특징주까지 한번 분석 도와주시죠. 네, 아주 나쁘다라는 것은 종목들이 죄다 무너질 때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근데 개인들의 체감들은 나빠요. 왜냐하면 오늘 올라간 업종들을 보게 되면 철강,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이 또 포함이 돼갖고 움직여주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쪽을 많이 갖고 있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체감들은 많이 나쁠 텐데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에서는 업종에서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업종이 있다는 것은 시장이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어제도 우리나라 시장을 분석을 해드릴 때에서 음봉이 나오는 게 일단은 저게 문제다라는 얘기도 아울러서 좀 해드렸는데 1월 4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60일선을 지지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차트를 길게 볼 땐 이렇게 보이는 거고 크게 보면은 60일선 지지하고 있죠. 1월 4일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1월 5일 날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았었죠. 야간에 밤에 나쁘질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혼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래 꼴이 좀 다르긴 했지만 그래서 어제 떨어지는 모양을 봤을 때에서 올라갈 생각이 없는 애들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이제 밑으로 떨어지겠다, 올라갈 생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건데 거기다가 미국 시장이 어제 나스닥이 3%가 빠졌죠. 자, 그럼 미국 시장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빠졌습니다. 3%가 빠졌고 다우존스는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신고가권에 떠 있고요. 미국 시장은 떨어져봤자 박스권이에요. 다시 밀리면 또 얘들 또 금세 또 올립니다. 나스닥도 떨어지면은 요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 밑으로는 여기 밑에 14,500도 있고요. 14,000 자리도 있고 14,200 자리도 있고요. 14,000 자리도 있고요. 이게 다 지지라인이고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라서 떨어지면 하락의 잔으로 이렇게 떨어져도 14,000에서 14,500에서 들어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들어올릴 수도 있는데 오늘 들어올리는 느낌은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저점 자리인 14,900 자리를 두고 그냥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약세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뭐 여러분들은 내일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오늘 음봉에다가 오늘은 윗꼬리가 생겼죠. 밑으로 밀고 있죠. 거기다가 오늘도 개인들이 안 던지고 매수 빠지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그냥 박살나면서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할 때까지 계속 아주 질퍽하게 움직이는 짜증나는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제 이후에 그러니까 어제 모습 자체가 시장은 깔끔하게 3,000과 3,050을 돌파하면서 깔끔하게 올라갈 생각이 없다를 어제를 얘기를 한 거라 그리고 그럴 생각으로 오늘도 뺀 거라 내일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유쾌하게 다가오는 시장은 아닐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노란톡방에서도 장대 양봉이 나올 때나 추가 매수를 하는 거지 장대 음봉이 나올 때나 음봉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를 얘기를 어제도 계속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노란톡방에서 빨간색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오늘도 추가 매수하는 거 아니다. 관망이다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손절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손절하는 장은 아니에요. 박스권 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서 박스권 저점이 세게 보면은 2,822인데 그래도 2,900은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니까 2,900은 일단 설정해 놓겠습니다. 1,900과 2,950의 지지를 원래 받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도 연초 장서부터 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늘상 연초에서 흔들고 갈 경우가 많으니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 3,050을 안착하지 않으면 시장 바닥을 친 것도 아니고 3,050을 바닥을 친다 한들 절반 바닥이라고 얘기를 했지 진짜 바닥은 3,100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연초장에서 원래 빼기가 쉬우니 흔들 수 있으니 그거를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12월 달에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해외 시장이 워낙 강하니까 유럽 시장도 강하고 미국 시장도 강하니까 원래는 2,900까지 뺄 거를 생각했는데 강해서 2,950까지를 올려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고 지금 시장이 흔들리니까 뭐 2,900까지 밀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일은 2,900을 두고 공방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 번 더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올라가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좀 지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걸 인정하고 가면은 편합니다. 빠지기는 빠지는데 뭐 계속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빠져가지고 막 여러분들 계좌가 막 여기에서 마이너스 50% 되고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철강주,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세아베스트라든지 동국제강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주에 뭐 삼성엔지니어링, 뭐 현대건설 뭐 등등 건설주들 강하고 그다음에 조선주들 여전히 강하고 안 그래도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 신의 한 수 요 시간에 분석해드릴 때 현대미포조선을 분석해드렸고 그다음에 테마주 쪽도 강해가지고 특히 정치 테마주 오픈베이스를 분석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종목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업종의 섹터에서는 그 철강주하고 조선주하고 자동차가 오늘도 좀 강했지만 개별 테마주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어지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도 이재명 테마라든지 윤석열 테마라든지 이쪽에 있는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시장은 박스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장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이 된다라 그러면 저점이 깨져가지고 밑으로 여기가 깨지면 밑이 없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에서 이 저점이 깨지면 그때에서는 손절을 해라 라는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건 깨질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822가 깨지면 아직은 희망을 갖고 좀 버티시는 게 맞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래도 드리고 싶네요. 2,822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에 놓여 있고요. 그럼 박스권은 뭐냐?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장은 저점에서 싸게 사면 되는 거고요. 고점에서 쫓아가지만 않으면 돼요.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고점에 왔을 때는 뭐 하는 게 좋아요?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요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어제 그저께 했었던 이 저점 자리, 요 자리를 깨고 2,950도 깨다 보니까 그 다음 지지라인 2,900과 그 밑에 있는 2,822를 두고 내일은 이제 또 한번 여러분들이 또 피 터지는 또 혈투를 또 그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여튼간 마음에 좀 다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투매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과 흔들려도 일단은 버티세요. 대신에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장의 특징을 살려서 떨어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으로 물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려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물려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어제 오늘 그래도 버틸만은 했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거지만 빠져도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아요. 오늘도 뭐 하이닉스는 장중에 플러스도 나왔고요. 0.4%밖에 빠지질 않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뭐 고점에서 빠져봤자 최고점에 빠져봤자 뭐 4%인 거고 장중에 뭐 들어준 것까지 따지게 되면 뭐 2.9%. 고점 대비가 그렇지 최근에 물려있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렇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크게 깨진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크게 깨지지 않는다는 것만 보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계속 무너지거나 내려갈 생각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너무 겁만 내지 마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올 때에서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거나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물려있는 종목들이 손실이 만약에 10% 안쪽이다 그러면 그거는 깨진 게 아니에요. 장이 반등을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반등 자리가 2,900이 될지 2,850이 될지 그거는 가봐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텨서 이제 손절이 나오겠죠. 그럼 손절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반등을 주게 되면 장대 양봉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 기준으로 웬만한 종목들이 1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면 10% 정도 종목들이 올라오면 이제 수익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본전 가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때에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부 현금화를 좀 해놓으세요.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반등 주면 또 다시 한 번 또 흔들립니다. 물론 지금처럼 흔들리지는 않겠죠. 여기에서 원래 연초장에서 이렇게 한번 흔들게 되면요. 한번 흔들었다가 반등 주고 또 흔들었다가 조금 덜 흔들어요. 흔들었다가 다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들어줄 때 팔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샀다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줄 거예요.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깨져 있는 종목들은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한 번 기회가 나올 텐데 그때에서 현금화 대응을 절반이라도 좀 해놓자. 그리고 그거를 매매로 돌리자 말씀을 먼저 좀 미리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은 손절하는 자리는 아니다. 아직 업종들의 대표주들이 살아있습니다. 삼성전자서부터 해가지고 하이닉스 살아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살아있고 철강주, 조선주부터 해서 다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얘기에 제가 자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미 벌써 멘탈이 붕괴돼 있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기하더라도 2822가 깨지면 그때는 뭐 포기하셔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가 깨지면 밑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난리가 나요. 근데 아직 안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안 깨졌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깨졌으니까 괜찮다.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포스코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포스코. 자, 어제 제가 그 업종 점수를 평가를 할 때 철강 업종을 85.5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냥 어제 딱 봤는데 뭐 조선주도 강했고 자동차도 강했고 그 다음에 철강주도 강했는데 그냥 철강주가 더 좋아 보였어요. 왜 좋아 보였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이중바닥형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안 만들어 놓고 업종의 대표주인 철강주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여러분들 체감이 좀 나쁜 건데 뭐 어쨌든 철강 업종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것은 이게 좀 웃긴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올해도 견조한 실적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부각이 될 것이다. 그 뉴스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도 안 올라가다가 지금처럼 IT가 무너지는 건 IT가 조정받고 시장이 빠져버리니까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들어준 것 같은데 일단 이슈는 뭐 중국발 공급 과잉이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포함을 해서 지난해 같은 뭐 가격 급등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견고한 실적을 보이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거 가지고 올라갔는데 예전에서는 이런 얘기 나와도 안 올라갔거든요. 그냥 올리고 싶으니까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핑계는 그겁니다. 그리고 뭐 배당 성향에 대해서도 좋다. 그래서 주주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간 겁니다. 거래량도 좋고 차트 모양도 있고 이중바닥도 만들어 놓고 지수가 빠지니까 상쇄시켜서 올린 거라 좀 판단을 하는데
더욱더 웃긴 거는 컨센서스가 안 좋은 거로 앞으로 이게 예상치죠. 예상치가 나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올라오게 되면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얘가 조정을 받으면 빠져있던 IT가 올라가든 빠져있던 게임주가 올라갈 겁니다. 오늘 게임주도 많이 빠졌죠? 자, 그래서 제가 게임주도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어쨌든 포스코는 한 32만 원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많이 올라와요. 35만 원이에요. 32만 원, 35만 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물려 있거나 수익으로 바뀐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어제 철강주들 좋은 섹터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올라오면 좀 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게임주인데, 자, 이거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그 실적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얘기를 지금 펴놓는 바람에 아주 박살이 났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더 떨어지면 주워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 뭔 얘기를 해놨냐면 4분기 실적 부진 전망 등의 급락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전하는데 전분기 대비 매우 부진하다. 당사의 이 카카오 게임즈의 시장 컨센서스 전망치에도 대폭 미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놨습니다. 제가 보고서 여러 개 이제 보긴 하는데 이 정도로 안 좋게 이렇게 보고서를 써도 될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냥 무슨 이 회사에 악감정이 있나 봐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써놨는데 어쨌든 일 매출이 한 10억 정도 중반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오딘에 대해서 게임인데 오딘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4분기 일 매출이 한 10억 정도 중반 정도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60%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이것도 예상이에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60%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급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는데 그래서 지금 빠졌거든요, 진짜로. 얘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주들도 죄다 이런 식으로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반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떨어지면요. 6만 5천 원 떨어지게 되면 이건 한번 담아보세요. 떨어지면 지금 외국인들이 물려 있고요. 기관들이 팔아갖고 떨어졌는데 얘네들도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도 갖고 있는 물량이 있어서 다시 아마 들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보고서의 느낌이 카카오 게임즈의 이 좋은 종목을 싸게 내려서 자기네들이 싸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금 물려있다면 손절보다는 보유하고 있다가 추가 매수를 6만 5천에 하시든가 아니면 신규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쯤에서 공략하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 분석만 해드리는 거 추천주로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실전 매매 정수에서 세 번째 그 추천해줬던 리뷰를 해드릴 텐데 지금 3일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분석이에요. LG 디스플레이 일전에서 한번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강하게 버티느냐? 바로 이렇게 수급이 단단한 종목들이 버팁니다. 자, 오늘도 보면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19만 주를 매도했는데 오늘은 다시 54만 주를 샀어요. 그리고 기관들도 지금 최근 들어서 매도를 하지만 그전에서 매수한 물량을 한번 봐보세요. 요날 12월 10날만 매수한 것만 해도 120만 주입니다. 팔아도 아직 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기금은 여전히 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LG 디스플레이가 조정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뻔해요.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흔들리게 돼도 이런 종목들이 살아있다면 시장은 아직 희망적이다.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셔라 라는 말씀 더 드리면서 이렇게 수급이 단단한 종목들은 오히려 흔들면 더 사면 되는 그런 기회작이다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70.2 어디와 동일한데요. 그렇게 나쁘게 볼 것도 없어요. 빠질 때가 됐으니까 빠졌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빠지면 올라가겠죠. 자, 매수 포인트도 70.2인데 철강 섹터 여전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점 우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이따가 잠시 뒤에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도 해주셨고요. 철강주 좋게 보시면서 포스코에 대한 전략도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새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실시간 소통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도 안내해드리고 실시간 소통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